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카카오 게임즈의 송대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를 이용해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스마트 스탯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후기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세션 구성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고민, 그 고민과 해결책을 좀 생각해보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스마트 스탯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좀 찾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완성된 스마트 스탯의 서비스 화면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스마트 스탯의 효과, 그 검증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공유드리고 세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트로입니다. 이제 이탈, 이 세션의 이제 큰 두 가지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되게 민감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많이 접해본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이탈 관련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왜 이탈을 할까? 이탈의 원인이 뭘까? 이런 의문이나 논의 같은 거는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렇지만 특히 이제 게임의 경우 이탈하는 가장 큰 원인은 흥미를 잃어서입니다. 흥미를 잃는다는 거는 크게 나누자면은 너무 어려워서 재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반대로 너무 쉬워가지고 또 재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는 이 허들이라는 좀 장치가 들어가는데요. 그냥 적당히 어려운 구간을 보여주고 이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유저가 좀 재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허들이 모든 사람이 같은 난이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같은 허들을 맞닥뜨려도 어떤 사람은 되게 쉽다, 재밌다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감 난이도는 사실 국가별로 좀 더 심해지는데요.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나라는 게임을 잘한다, 어느 나라는 또 게임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서비스를 해보면은 나라별로 그런 평균 레벨이나 이런 달성도를 보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대부분 쉽다고 느낄 수 있는 난이도가 있는 반면에 그 난이도가 어떤 국가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잘하는 A 국가를 기준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은 나머지 국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 수 있고, 반면에 게임을 못하는 C나 D 국가 기준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은 나머지 국가는 조금 쉽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가마다 난이도가 서버가 달라가지고 이제 조절이 가능하면은 이제 좀 보완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원빌드, 즉 모든 국가가 같은 서버에서 같이 게임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떤 국가의 수준에 맞춰야 이게 적정 난이도가 될까요? 사실 어디에 맞추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두를 만족할 만한 난이도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이나 잘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긴 반면에 반대로 이 장르를 되게 못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인 이상 필수적으로 일정 수준의 허들이 들어가야 기본적인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유저에게 그래도 일반적으로 재미로 인식될 만한 이 허들이 좀 일부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유저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정도 어려움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유저들이 훨씬 더 어렵게 받아들여져서 이탈 역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런칭 초기부터 발생하면은 빠르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유저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방법이 있긴 한데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선물이나 그런 우편함에 이렇게 아이템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는데 실제로 효과를 못 본 게임에 이제 로그를 뒤져봤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반응률입니다. 초기에 이탈한 유저들의 인벤토리를 보니까 대부분이 이 지원한 아이템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탈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에 흥미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게 아이템을 준다 해서 이 아이템의 가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딱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게임을 모르는 사람도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아이템 이런 거를 준다면은 과연 이제 준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을 선별해 가지고 이제 특정 초보들 못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한다면은 그 지급 기준, 그 초보라는 거를 정의하는 것부터가 되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설령 그 기준을 정말 잘 정의해도 분명히 이제 나는 못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초보니까 주고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제 아이템 같은 지원은 사실 그 드는 공수에 비해 크게 효과를 보기가 힘든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게임이라는 거에 몰입하기 위해 좀 도움을 줘야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몰입, 어떻게 해야 이제 이 사람들이 게임을 좀 못하는 초보 유저들이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조금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있는 그대로 뭐 방치한다면 당연히 그냥 알아서 잘 이탈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물질적인 아이템만 지원한다고 해서 없는 흥미가 이제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은 해주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좀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가운데쯤,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이 세션의 두 번째 키워드인 통계입니다. 지금 이 허들을 겪은 다른 유저들이 과거에 이제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 그 초보들과 같은 고민했던 유저들은 어떻게 플레이를 했나? 요걸 알려주는 데는 사실 통계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통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대중의 픽입니다. 분명 뭐 소수의 특이 케이스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통계를 제공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어쩌면 간접적인 지원이 돼가지고 초보 유저들이 이탈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스마트 스탯이라는 통계 서비스를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대대로 이제 스마트 스탯 서비스가 잘 작동이 된다면은 초보 유저들의 경우 이제 지금 막힌 허드 구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걸 알 수 있어가지고 이제 성장의 방향을 얻을 수 있고, 반면에 뭐 일부 좀 게임을 잘하는 이제 고수 유저들 경우에 본인이 이제 평균 대비 얼마나 잘했나, 내가 상위 몇 프로 정도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뭐 하나의 콘텐츠, 이 정도로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테이지라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통계라 하면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야 할까요? 이걸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보자면 이제 시점을 정의하는 언제, 변수를 정의하는 어떤, 그다음에 수집을 정의하는 어떻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점입니다. 어느 시점의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와야 할까요? 일단 게임의 대부분의 게임의 핵심인 메인 퀘스트의 클리어 시점이 이제 가장 궁금할 거기 때문에 메인 퀘스트의 클리어 시점을 이제 가져오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막혀 있는 이 퀘스트, 이 허들을 통과한 사람들의 과거의 정보,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통과한 사람의 이제 스펙을 통계를 내려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던전 클리어입니다. 지금보다 보상이 좀 더 좋은 다음 단계 던전에 이제 도전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이 다음 단계를 클리어하려면은 어느 스펙이 더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소수의 그냥 후기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를 내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다음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을 때 이 정도의 스펙이 있었다, 이거를 보여줘 가지고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메인 허들인 이제 퀘스트와 던전 클리어, 요 두 개의 이벤트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키워드는 이제 어떤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어떤 통계를 추천을 해야 될까요? 이제 대전제는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제 내가 따라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제 금액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의 통계를 보여줘봤자 어차피 못 따라오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보여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나랑 비슷한 수준, 그리고 보처럼 이제 너무 같은 행동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의 정보는 빼고 좀 나와 비슷한 사람의 정보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플레이 성향까지 한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지금 착용해 있는 무기가 이제 보조 무기가 없어도 그냥 강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지면은 깨진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강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지금 무기가 있으면은 내가 이걸 깨졌을 때
다시 낄 수 있는 보조 무기가 있어야만 강화를 하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플레이는 당연히 좀 다르겠죠. 그리고 분명히 온라인 게임이지만 다른 사람과 파티 플레이, 뭐 길드 플레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다른 사람과 길드나 파티 플레이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솔로 게임처럼 혼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 성향에 따라서 또 하는 행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행동을 좀 뽑아가지고 성향에 맞게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행동. 뭐 사실 게임인 이상 돈을 쓰면은 당연히 강해지겠지만 그런 거를 추천하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과금으로 해결할 만한 행동은 좀 지양하고 노력으로 따라할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만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비를 착용했는지, 그러니까 내 직업군이 많이 낀 반지가 그 많은 장비 중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낀 무기의 평균적인 강화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좀 따라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택 같은 것도 역시 내가 이 특정 컨텐츠를 클리어하려면은 방어력이 얼마가 돼야 이쪽에서 버틸 수 있을까, 또는 내 레벨대에서 내 공격력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이렇게 좀 내 위치를 좀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유사한 사람들의 따라할 만한 행동 요거를 선별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어떻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정의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한 두 전제는 확장성과 유연성입니다. 지금 얘기한 딱 두 가지 스펙, 두 가지를 위한 하나의 게임, 요거보다는 나중에 다른 게임이 추가될 수가 있고 뭐 다른 콘텐츠가 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을 조금 생각해야 됐고, 그리고 이게 라이브 게임의 이제 로그를 계속 실시간으로 긁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텀을 좀 유연성을 더 이제 고려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퀘스트랑 던전 클리어 이런 이벤트 기반 발생 시점은 일반적인 수집 기준인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이런 배치 테이블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로그를 그 시점부터 이제 처음부터 가공을 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진입 플랫폼에서 전송되는 그 실시간 게임 로그를 이제 활용해서 전송 적재에서 통계를 생성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요. 이게 보시면 이 특정 기업의 직접적인 로고를 이제 노출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조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좀 가공해가지고 특정 유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스펙이 어떻게 되냐, 요 요약 테이블을 이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과거에 저희 회사 게임에서 한번 접었던 게임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탈한 시점에 그때 스펙과 그거를 통과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스펙의 차이를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화면에서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이제 스탯 1번과 2번을 평균 대비 너무 많이 찍었고 나머지 스탯은 거의 안 찍었습니다. 사실 평균에서 되게 벗어난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 통계를 보니까 되게 통계에서 많이 벗어난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딱 알았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되게 비효율적으로 캐릭터를 키웠구나. 저는 이제 제가 게임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잘 키웠고 게임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지만 보니까 아, 내가 좀 많이 평균에서 벗어난 이상한 플레이를 했구나.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직진으로 잘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되게 방향을 못 잡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 게임 이력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그때 잘 몰랐지만 이렇게 좀 통계를 제공해 주는 게 게임을 잘 모르는 초보들한테는 생각보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탯이라는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메인 페이지 화면인데 이제 제 캐릭터랑 그때 주요 행동을 고르면은 그때 스탯과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화면에는 잘렸지만 더 밑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특정 허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이 올린 스탯 이런 걸 이제 통계를 내주고, 그 다음은 내 스탯과 평균적인 사람의 스탯 차이, 내가 어떤 걸 더 많이 올렸고 어떤 걸 좀 덜 올렸다 이렇게 차이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장비를 얼마나 강화했는지 이런 통계도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착용 무기에 대한 선호도, 어떤 장비를 많이 착용했나 이런 선호도까지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유입을 위해서 타겟팅 메시지를 통해 좀 더 유입을 끌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원래 기획은 되게 이상적인 최적의 발송 타이밍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유저가 특정 플레이를 했을 때 좀 막혀서 좌절하기 직전에 메시지를 보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처음부터 보내면은 그냥 스팸 취급받기 때문에 반응 안 하고 너무 늦게 보내면 이미 마음이 떠나서 이탈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때 보내봤자 큰 의미 없기 때문에 그 한 좌절하기 직전 그쯤에 보내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런칭 이제 스펙에 맞춰가지고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데이터도 부족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인 통계만 내고 이런 ML 모델은 조금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변경했습니다. 이번 1차 프로젝트는 그냥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자. 데이터를 최대한 쌓아두고 그 다음 뭐 요새 나오는 ML이나 AI 이런 기술들은 이런 데이터 확보된 다음에 2차 프로젝트에 좀 넣어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할 겁니다. 뭐 이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그래서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궁금하실 건데요. 뭐 이 세션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검증 결과를 이제 공유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제 A/B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임의로 이제 실험군 대조군을 나눠가지고 실험군은 이제 유입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막 발송했고 대조군은 일부러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결과는 당연히 이제 열심히 보낸 실험군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좀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많이 살아남고 뭐 그 외에 잔존율 외에 뭐 레벨도 높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봤는데 다행히도 이제 런칭 초기 가입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한 2, 3주 지난 뒤 잔존율을 체크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서 볼 수도 있듯이 실험군의 잔존율이 좀 높게 짓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타깃이었던 D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거의 초보에 가까운 그룹인데요. D그룹의 경우에 잔존율이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거의 한 1.8배 정도 상당히 높게 차이가 났으며 그 차이는 이제 C그룹, B그룹, A그룹 순으로 좀 낮아졌는데 이게 게임을 좀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받아들이는 정보의 가치가 좀 낮았기 때문에 큰 차이 발생하지 않았고 게임을 좀 못하는 좀 초보 그룹일수록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대로 초보들한테 좀 올바른 육성 방향을 알려주는데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잔존한 사람들이 혹시 레벨도 더 높아졌는지 한번 봤습니다. 만약에 저희의 기획 의도대로 흘러갔으면은 단순히 그냥 살아남은 것만 많은 게 아니라 게임에 어쨌든 흥미를 좀 얻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레벨 역시 대조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앞서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분포를 살펴보니까 회색인 대조군의 경우 그 특정 꼭대기를 기준으로 이제 딱 몰려 있는데요. 저기가 이제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허드 구간입니다. 대조군의 경우 저기서 되게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험군의 경우 저기를 통과해서 두 번째 허들인 저 두 번째 점에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펙에 비슷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니까 조금 더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도 혹시 좀 더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혹시 결제도 좀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한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 스마트셋에 반응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이제 PU로 전환될 확률 PUR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1.8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뭐 추측해 보자면은 잔존율도 낮아지고 레벨도 높아지니까 게임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제로 전환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방금 보여드린 잔존율, 레벨, 결제 전환율 같은 걸 봤을 때 실제로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은 통계 데이터 보여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게 많은데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이번에는 통계를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통계를 보여주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봤고요. 이게 뭐 광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게임 재화가 엄청 소비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통계를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유저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데 좀 도움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탈도 방지하고 게임을 더 열심히 한다 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이제 공유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